말단 병사의 전설 제96장 며칠째 게임 캡슐 안에 틀어박혀 스승놀이에 푹 빠져있던 강진우는 슬슬 질릴 때가 됐다. 드디어 기지개 한번 켜고 밖으로 나와 숨 좀 돌리려는데 고개를 들어 올리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우리 구역이 언제 이렇게 북적북적해졌지? 하늘 위로는 크고 작은 수많은 함선들이 이착륙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어리둥절한 강진우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바로 옆에서 마찬가지로 바람 쐬러 나왔는지 서있던 병사가 그 말을 듣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주변에 자신밖에 없다는 걸 눈치채곤 깜짝 놀라며 급히 경례를 붙였다. 주공님. 저건 각 봉지의 영주들이 고용한 공급업체들입니다. 공급업체, 강진우는 더더욱 고개를 갸웃거렸다. 병사는 얼른 자세를 고쳐 세우고 조리 있게 설명을 이어갔다. 주공님. 강씨 가문은 각 영주의 함선 물자 보급을 직접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영주들이 스스로 상인을 섭외해 물자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전쟁이 임박할 때면 수도성의 지휘탑은 항상 저렇게 북새통이 됩니다. 강진우는 다하고 고개를 끄덕일 찰나 호위병 몇을 대동한 이하진이 성큼 다가왔다. 주공님, 지휘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2척의 전투함과 40척의 수송선을 주문하신 게 맞느냐고요? 맞다면 지금 당장 인수하러 와달라고 합니다. 강진우는 슬슬 걸음을 옮기며 묻는다. 그냥 우리 쪽으로 진입시키면 안 돼. 지휘탑에서 그러려면 주공님이 직접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귀찮게 말야. 강진우는 투덜거렸지만 곧 승선정 6호에 몸을 실었다. 마냥 번거롭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지휘탑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내는 이들을 떠올리자 은근히 감탄이 나왔다. 이미 보고를 받아 준비하고 있던 강나무는 두 아들과 함께 조용히 홀로그램 영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한포로 무장한 초대형 전투함 2척과 한눈에 봐도 고급스러움이 물씬 풍기는 수송선 40척이 선명히 떠 있었다. 잠시 말을 아끼던 강나무는 결국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 전투함 2척에 수송선 40척. 이걸 전부 사려면 얼마가 들겠냐? 강해남이 얼른 머릿속으로 계산을 마치고는 앞다퉈 대답했다. 저 정도급 전투함은 한 척에 적어도 200~300억은 들고요. 수송선은 최소 한 척에 10억은 줘야 합니다. 그럼 이 배들만 해도 무려 1000억 가까이 되겠군. 근데 너희는 궁금하지 않냐? 대체 강진우는 말라연방에서 어떻게 이런 자산을 챙겨올 수 있었던 걸까? 강나무는 천천히 말을 잇다가 무심한 얼굴로 두 아들을 흘낏 바라봤다. 게다가 내가 알아본 바로는 우리 공급업자들은 이런 함포형 전투함을 취급하지 않더군. 그렇다면 강진우는 도대체 어디서 이걸 구했을까? 강해동은 평소 강진우에게 호의적이던 강해남의 눈치를 살피며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곤 일부러 크게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강진우의 자산은 이 1000억 따위가 전부가 아닙니다. 강남훈과 강해남은 동시에 강해동을 바라봤고 강나무는 흥미로운 눈빛으로 물었다. 그래, 내가 뭘 알고 있느냐? 강해동은 자신만만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강진우의 정체를 파악하려고 직접 말라연방에 다녀왔습니다. 그쪽에선 강진우가 꽤 유명하더군요. 무려 연방 소속 장군 하나를 독립하도록 몰아붙였고 심지어 수백 명의 장교를 총으로 쏴 죽이기도 했다지 뭡니까? 강나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건 나도 알고 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가신들을 죽였다는 소식도 별로 놀랍지 않았지. 저런 성정이라면 부하의 실수를 절대 그냥 넘기지 않을 사람이지. 그 말에 뭔가 의미심장한 시선으로 강해남을 한번 쓱 바라봤다. 강해남은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다. 말없이 눈만 굴리는 모습에서 괜히 민망함이 묻어났다. 강진우가 가신들을 참수했을 당시
그는 아버지에게 강진우를 감싸며 변호하려 했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는 단 한마디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그건 주공으로서 당연한 권한일 뿐이다 라고만 말했었다. 지금 와서야 깨달았다. 아버지는 그때 이미 강진우가 어떤 사람인지 완벽히 꿰뚫고 있었던 것이다. 강해동은 잠시 얼이 빠졌다. 아버지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야. 그제야 자신의 우쭐한 태도를 바로잡고 고개를 숙이며 공손히 말했다. 강진우의 자산은 무라이와로 따지면 대략 1조가 넘는 수준입니다. 그렇게까지 돈이 많은 건 예전에 말라연방에서 가장 부유했던 갱단 하나를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가 싹 털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별 하나를 아예 전쟁터로 만들어놨더군요. 군대를 데리고 갱단 털었다고. 와, 그놈 간도 크네. 강해남은 깜짝 놀라며 중얼거렸다. 강나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이제 그 돈의 출처는 명확하군. 그런데 말이다. 너희는 그 전투함들 어디서 살 수 있는지 알고 있냐? 강해동은 동생이 입을 열기도 전에 빠르게 답했다. 강진우가 샀다면 우리도 그 상인을 찾아서 사면 됩니다. 공급선만 추적하면 됩니다. 그때까지 눈을 굴리던 강해남이 불쑥 나섰다. 아버지, 강진우가 그만한 자산을 전부 전투함에 쏟아부으면 수십 척은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의 전력이 우리를 넘어서고 그건 결국 우리 집안의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얘가 강해동은 놀랐다. 평소에 강해남은 강진우를 감싸던 쪽이었는데 이제 와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다니. 곧 그 이유를 눈치챘다. 아, 저놈은 청결강박이 있었지. 강진우의 탐욕스러운 성향이나 잔혹한 처형 방식이 마음에 안 들었을 거야. 속으로 비웃으며 생각했다. 풋, 넌 아직 멀었어. 그런 놈이야말로 통제하기 쉽단다. 너는 그를 밀어내겠지만 형인 나는 그를 끌어안을 거야. 생각을 정리한 강해동은 곧장 말했다. 동생, 넌 아직 계산이 부족하구나. 지금 돈이 많은 건 강진우일까? 아니면 우리일까? 그는 영지 유지비의 군비에 세금 수입도 얼마 안 돼. 당연히 계속 지출이 누적되겠지. 반면 우리는 직할령 세수뿐 아니라 다른 지역 세수까지 끊임없이 들어와. 매달 들어오는 세금만으로도 전투함 몇 척은 거뜬히 산다고. 강해동은 한 발 더 나아갔다. 그리고 말이야, 일반인을 병사로 만드는 것도 어려운데 병사를 전투함 승무원으로 만드는 건 더 어려워. 강진우가 수십 척을 갖고 있어도 말이지. 조종할 사람이 없으면 그냥 우주 쓰레기야. 괜한 걱정은 접어둬. 이번엔 강해남이 말을 잇지 못했다. 강해동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일부러 동생을 외면했다. 좋다. 지금 바로 강진우한테 가보자꾸나. 케이사르 가문보다 먼저 저 전투함들을 손에 넣을 수 있으면 더 좋고. 강나문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두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네, 아버지. 강해동과 강해남은 동시에 몸을 숙여 인사했다. 그 시각, 강진우의 영지 해안가. 해변은 이미 인파로 가득 찼다. 명령을 미리 전달받은 병사들은 민간인보다 한 발 앞서 움직여 해안과 군중 사이의 인간 방벽을 형성했다. 해상 순찰정은 파도를 일으키며 바다 위를 빠르게 오갔다. 이토록 사람들이 몰려든 이유는 하나. 강진우가 기정도는 뽐내도 되지 않겠나 라는 마음으로 운석호를 포함한 전투함 3척과 수송선 40척을 영지 근처 바다 위에 억지로 착륙시킨 탓이었다. 줄맞춰 정렬된 함선들은 시민들의 눈을 사로잡기 충분했고 동시에 선발된 전투함 병력들이 함선에 익숙해질 기회를 제공했다. 인파 사이에서는 환호성이 간간히 터졌다. 자신의 가족이 전투함에 탑승하는 모습을 보고 감격하는 이들.
묵묵히 사람벽을 유지하면서도 눈빛만큼은 뜨겁게 타오르는 병사들. 모두가 전투함이라는 상징을 바라보며 가슴이 뛰고 있었다. 우와, 이게 영주님의 전투함이야. 진짜 멋있다. 나도 꼭 영주님의 병사가 될 거야. 사람벽 사이로 고개를 쑥 내밀고 전투함을 뚫어지게 바라보던 아이가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그래, 좋지. 하지만 말이다. 병사도 좋지만 나중엔 영주님의 가신이 되어보렴. 그게 진짜 가문의 영광이란다. 그 말에 아버지도 진지한 눈빛으로 전투함을 응시했다. 오빠다. 우리 오빠도 전투함 탔어. 한 여자아이가 손을 흔들며 소리쳤고 그 외침은 주위 사람들의 부러움과 시샘을 동시에 끌어냈다. 영주님이 저런 전투함을 3척이나 갖고 있다니? 한 포도 달렸겠다. 그럼 다른 영주 전투함의 한 포를 다 합쳐도 영주님 하나 못 이기겠는데? 한 노인이 감탄을 터뜨렸다. 그 옆 노인은 전문가인 양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다. 그게 다가 아니지. 저기 뒤쪽에 줄지어 선 거 안 보여. 저건 수송선이야. 탄약이나 물자 수송하는 용도라고. 이 별 전체의 수송선을 다 긁어 모아도 영주님보다 못할걸. 수송선이 많다는 건 전투함이 장기간 작전을 펼칠 수 있다는 뜻이야. 보급 걱정 없으니 오래 싸울 수 있단 말이지. 그 시각, 운석호의 지휘실. 창문 너머 군중을 바라보던 청강과 강진우는 말없이 서 있었다. 한참 후, 청강이 웃으며 말했다. 당신 민중들 참 재미있네요. 다른 별들에선 이런 거 보겠다고 구경 오는 사람들 없거든요. 강진우는 말없이 와인 한 잔을 건넸고 자신은 우유팩을 꺼내 빨대를 꽂아 쪽쪽 빨았다. 청강은 익숙하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이미 정보자료에서 강진우가 술을 못 마시고 우유나 과일 주스를 좋아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에 전혀 놀라지 않았다. 우유를 한 모금 들이킨 강진우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궁금해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죠.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평생 우주에 나가본 적도 없을 거고 전투함을 이렇게 가까이서 본 건 이번이 처음일 테니까요. 청강은 와인을 살짝 음미하며 웃었다. 놀랍진 않지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겐 우주 나가는 게 마치 동네 식당 가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지만 세상엔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텐 식당도, 우주도, 전투함도 다 먼 세상이죠. 어딘가 묘하게 울림 있는 말투에 강진우는 눈을 흘기며 물었다. 왜, 형 말투가 오늘따라 철학적인데. 뭔 생각났어요? 청강은 고개를 저으며 쓴웃음을 지었다. 아니야. 별건 아니고. 근데 술 더 있어. 그러면서 빈잔을 슬쩍 들어 보였다. 강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휘관실 비축고에 있던 술 한 병 그것도 청강이 직접 선물한 고급주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청강은 조심스레 잔을 채우고 한 모금 천천히 들이킨 후 다시 입을 열었다. 문명이 이토록 발전하고 자원도 넘쳐나는 이 시대에 말이지 에너지 위기나 경제 위기 따위는 사라졌는데 여전히 빈부격차는 존재하고 권력 싸움은 계속되고 전쟁도 끝나질 않아. 참 이상하지 않아? 강진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건 아마도 인간이란 종족 자체가 동족 위에 서려는 야망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동족 위에 서려는 야망. 청강은 고개를 갸웃했다. 강진우는 씩 웃으며 말했다. 맞아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고 싶다는 욕망, 그리고 그걸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야망. 그런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렇게 욕심을 부리다 보니 자기만의 위상을 만들려고 계급을 만들고 체제를 만들고 국가를 세우게 되는 거죠. 국가가 생기면 뭐가 따라오겠어요? 전쟁이지.
그는 이어서 말했다. 하지만 이게 또 나쁘지만은 않아요. 만약 인간이 야망 하나 없이 배부르면 자고 일어나면 먹는 것만 반복했다면 결국 발전이 멈추고 우린 다른 종족한테 도태됐을 거려. 청강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도 일리 있지. 결국 야망이란 게 인간을 진화하게 만든 원동력이니까? 그런 게 없다면 지금쯤 우리 자리는 유인원한테 뺏겼겠네. 유인원이요. 강진우는 눈을 반짝이며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술을 따르며 말했다. 형, 나 유인원 얘기는 오래전에 들은 적은 있는데 한 번도 실제로 본 적은 없거든요. 좀 알려줘요. 어떤 놈들인데요? 청강은 강진우의 궁금해 죽겠다는 얼굴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너도 알다시피 이 우주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문명은 비슷한 진화 과정을 밟아왔지. 그래서 우리처럼 인간 형태를 지닌 생명체가 주류가 된 거고. 강진우는 고개를 부지런히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에이, 그런 건 애들도 다 아는 얘긴데 하고 킥하고 있었다. 청강은 술 한 모금을 들이키고 다시 이어 말했다. 근데 말이지, 일부 성계는 진화 속도가 무척 느려서 우리가 대우주 시대에 진입했을 때도 아직 석기 시대에 머물러 있는 별들이 있었어. 말 그대로 이 우주 안에 수천 년 전 인류의 모습이 그대로 존재했던 거지. 진짜요? 돌도끼 쓰는 원시인들이요. 강진우는 눈을 번뜩이며 물었다. 전투함을 보고 멘붕하는 원시인의 표정을 상상하니 웃음이 절로 나왔다. 청강은 그의 표정이 우스웠는지 웃음을 참으며 말했다. 지금은 당연히 그런 시대는 없지. 잘 들어봐. 잠시 숨을 고른 청강은 과거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1차 우주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같은 선진 문명 국가들은 각자의 영토 안에 원시 인류가 살고 있는 별을 그대로 두었어. 왜냐면 인류 문명 자체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진화해왔다고 믿었기 때문이지. 그래서 함부로 간섭하지 않는다는 게 그 당시의 우주 공통 규칙이었어. 하지만 1차 우주대전이 터지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어. 주요 거점을 확보하려는 이유로, 그리고 전력 보강을 위해 독재 국가들이 먼저 원시 인류가 사는 별에 개입해버렸지. 그들은 말도 안 되는 속도로 그 별을 현대화시켰고 순식간에 현대급 행성으로 바꿔놨어. 물론 그 행동은 다른 나라들의 항의를 불렀지만 전쟁이 격화되면서 다들 그런 여유조차 없었지. 결국 더 많은 나라들이 원시 별을 침범했고 자원 하나라도 더 확보하려고 혈안이 됐어. 당시엔 별 하나 더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됐으니까. 청강은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을 이었다. 이런 원시 별들에서는 우리가 이미 지나간 정치체제가 여전히 최선으로 작동했어. 우주시대에 강제로 편입된 별들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도 못했고 어설프게 민주주의를 들이기엔 위험했지. 그래서 대부분 그냥 기존의 정치체계를 유지하도록 방치했어. 겉으론 안정이 목적이라 했지만 실상은 전쟁 중이라 그럴 여유조차 없었던 거지. 이런 상황에서 원시 별의 낡은 체제들이 고스란히 살아남았고 그게 지금 우리가 우주 안에서 수많은 정치 제도를 목격하게 된 이유야. 강진우는 무릎을 탁 치며 외쳤다. 아, 그래서 무란성계가 그런 거였군. 전부 원시 별 출신들이었던 거예요. 청강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무란성계는 원래 사람이 살지 않던 황무지였어. 1차 우주대전 당시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들의 원시 별 출신들이 여기로 도망쳐와서 만든 성계지. 그러니까 여긴 원래 토착민이 없었고 지금 있는 주민들은 다 도망쳐온 원시 인류의 후손들이야. 그때 그 사람들은 이 황무지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았고 운석대를 넘어 다른 성계를 찾고 싶어 했지만 그 시기에 말라연방과 은흥제국이 죽어라 싸우고 있었거든. 그 전력에 눌려서 감히 움직이지 못하고 결국 이곳에 정착하게 된 거지. 그래서 지금의 무란성계는 그들이 한 땀 한 땀 개척해서 이뤄낸 결과야.
그러다 보니 이 성게 하나의 행성만 수만 개가 존재하는 말 그대로 우주의 기이한 현상이 된 거고. 강진우는 눈을 휘둥그레뜨며 말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지역 사람들 유난히 주군한테 충성심이 높다 했더니 전부 원시 인류 후손이라서 그런 거였네요. 그리고 문득 뭔가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근데 생김새는 우리랑 똑같이 생겼던데요? 전혀 유인원처럼 안 생겼던데. 청강은 와인 한 모금을 넘긴 후 웃으며 말했다. 아까 말한 원시 인류는 문명이 원시적이라는 뜻이지 생김새가 원시적이라는 건 아니야. 유인원은 애초에 언어나 문자조차 없고 전형적인 석기 시대에 살던 말 그대로 진화 이전의 유사 인간이었지. 하지만 간단한 도구를 쓸 줄 알고 직립보행도 가능했기 때문에 유인원이라 불린 거야. 말을 마친 청강은 잠시 한숨을 쉬었다. 이 유인원들은 우주대전 시절 원시 행성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취급을 받았어. 말도 못하고 온몸이 털투성이에 힘은 엄청나게 세고 훈련만 잘하면 명령도 수행할 수 있었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유인원을 도구나 대환동물 정도로 취급했지. 심지어 어떤 상인들은 유인원 학살 게임을 만들어서 진짜 피 튀기고 살벌한 콘텐츠로 대박을 쳤다고. 유인원 학살 게임. 강진우는 벙찐 얼굴로 되물었다. 청강은 표정을 굳히며 술을 또 한 모금 마신 뒤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플레이어가 전투복을 입고 레이저 블레이드를 들고 유인원만 잔뜩 있는 행성에 떨어져선 나무 몽둥이랑 돌도끼 들고 달려드는 유인원들이랑 싸우는 게임이지. 물론 안전은 보장돼. 하늘 위엔 전투함이 따라다니면서 위험하면 즉시 구출해주니까. 그러니까 아주 안전하면서도 재밌는 게임이란 거야. 그래서 돈 많은 인간들이 억소리 나는 비용을 들여가며 그걸 즐겼지. 재밌다고. 강진우는 소름이 끼쳐 온몸이 떨렸다. 첨단 장비로 무장한 인간이 목숨 걸고 저항하는 유인원을 학살한다. 그걸 보고 재밌다고. 이게 말이 돼. 얼굴을 싸늘하게 굳힌 강진우는 청강을 뚫어지게 노려보며 물었다. 형은 그 게임 해봤어요? 청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런 건 안 해. 그냥 예전에 어떤 손님이 자랑삼아 떠드는 걸 들은 것뿐이야. 강진우는 그제야 표정을 조금 풀었다. 하지만 뭔가 꺼림칙한 듯 다시 물었다. 근데 그 손님 말로는 그 게임 지금도 존재하는 거예요. 아무도 반대 안 해요? 결국 유인원도 인간 종족인데. 청강은 콧웃음을 치며 말했다. 반대? 겉으론 그런 짓 다 불법이지. 하지만 현실은 은밀하게 유인원 사서 싸움시키고 경비견처럼 훈련시키고 심지어 사냥감 삼는 놈들이 넘쳐나. 우주에서 가장 문명화됐다느니 제일 강대국이라느니 떠드는 무라이 합중국조차도 그래. 법으로는 금지되어 있지만 현실은 유인원 격투장도 있고 사냥게임 행성도 버젓이 돌아가고 있어. 그놈들. 그냥 심심한 부자들이 너무 많은 거야. 강진우는 차갑게 콧김을 내뿜으며 우유를 쪽쪽 빨았다.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입술만 질끈 다물었다. 분위기를 바꾸고 싶었던 청강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근데 너 앞으로 뭐 할 거냐? 혹시 이 무란 성계를 통일할 생각이야? 이미 친구처럼 말이 편해진 청강은 어느새 존댓말도 잊은 채 물었다. 강진우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거 하려고 내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 그럼 무란 성계 통일한 다음에? 청강은 속이 조급했다. 혹시나 진짜로 말라연방이나 은흥제국을 공격할 생각이라면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와인 마시며 여유롭게 보였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다.
강진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다. 그 다음엔 우주 통일이지. 그 말에 청강은 와인을 뿜을 뻔했지만 다행히 꾹 참았다. 대신 살에 들려 콜록거리는 소리를 몇 번 냈고 가까스로 숨을 고른 뒤 소리쳤다. 우주 통일. 너,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알아? 우주 통일을 한다는 건 그 오만하기 짝이 없는 무라이 합중국 대통령도 전 우주를 정복하겠다는 망상을 품고 사는 아메아 제국 황제도 감히 입에 올리지 못하는 말이야. 그런 말은 청강은 말을 멈췄다. 사실 그는 속으로 더 큰 말을 하려던 참이었다. 우주를 뒤에서 조종한다고 자부하는 우리 조직조차도 그런 말은 못해. 우리도 손 안 뻗치는 곳이 있고 경쟁 세력도 넘치거든. 그런데 넌 어떻게 그런 말이 입에서 튀어나오냐? 강진호는 뻔뻔하게 입을 삐죽이며 말했다. 형이 목표를 말하랬잖아. 그냥 내 목표 말한 거야. 뭐가 어때서? 청강은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래. 뭐? 목표라면 나쁠 건 없지. 목표가 원대할수록 더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청강의 속은 복잡했다. 우주 통일이라는 목표. 그게 진짜라면 강진호는 이 무란 성계에만 머무르지 않겠지. 그럼 총지배인님의 계획도 탄력을 받을 거고 경쟁자들도 멀리 따돌릴 수 있겠군. 하지만 그 순간 청강의 눈빛이 조금 어두워졌다. 어차피 강진호는 목표를 달성한 순간 바로 제거당할 운명이야. 괜히 막을 필요는 없겠지. 그냥 즐겁게 그 꿈을 좇도록 놔두는 게 낫겠어. 그런데 말야, 청강은 다시 술잔을 기울이며 물었다. 너는 혹시 우주를 통일해서 영원한 평화를 이루고 싶어서 그런 거냐? 강진호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내가 아까 말했잖아. 인간에게 야망이 있는 한 전쟁은 사라지지 않아. 전쟁이 나쁘다고만 볼 일도 아니고.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국가는 하나의 생명이야. 전쟁은 그 생명을 치료하는 수술과 같아. 전쟁이 일어난다는 건 그 국가가 병들었다는 뜻이지. 수술 끝에 살아나면 건강한 나라가 되는 거고 못 버티면 망하는 거야. 청강은 멍하니 강진호를 바라봤다. 저 녀석이 이런 말을 할 줄이야. 싸우기 좋아하고 노래하고 춤추며 허세나 부리던 소년이 어떻게 이렇게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잠시 침묵하던 청강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넌 진짜 이유가 뭐야? 왜 우주를 통일하고 싶은 거지? 강진호는 이마를 찌푸리며 잠시 고민하더니 두 눈을 반짝이며 외쳤다. 글쎄, 우주 통일의 강진호 대원수, 어때? 이 이름만 들어도 간지 폭발이잖아. 이유는 그걸로 충분하지.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중얼중얼 혼잣말로 뭔가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청강은 멍한 눈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진짜로 의자에서 굴러떨어질 뻔했다. 이유가 그거라고. 말도 안 돼. 전쟁과 국가의 본질을 저렇게 정확히 꿰뚫은 놈이 그런 단순한 이유로 우주 통일을 목표로 삼을 리가 없잖아. 청강은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조용히 강진호의 진짜 목적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청강이 자기 생각에 잠겨있던 그 순간 언제 정신이 돌아왔는지 모를 강진호가 갑자기 물었다. 청강, 있잖아. 그 유인원들, 농사나 어업도 할 줄 알까? 청강은 여전히 생각에 빠진 채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다. 그 머리로는 우리만큼 똑똑하진 않아도 훈련만 잘 시키면 우주선 조종도 시켜. 농사나 물고기 잡는 건 껌이지. 강진호는 살짝 이를 악물더니 조심스레 물었다. 그럼 그런 유인원 하나에 얼마야?
청강은 무의식적으로 대답했다. 싸지. 군사훈련 받은 병사용 유인원은 한 마리에 1000무라이하면 되고, 훈련 안 받았지만 기본적인 노동은 가능한 유인원은 500무라이와도 안 해. 다들 길들여져 있고 순하니까 걱정할 것도 없지. 그 말을 하던 청강은 문득 자신이 누구와 대화 중인지 깨달았다. 입을 다물기도 전에 강진우가 그의 옷깃을 확 잡아챘다. 너, 어쩜 그렇게 자세히 알아? 설마 너도 유인원 밀매 같은 거 하는 거냐? 청강은 강진우의 눈빛을 피하며 난감한 표정으로 웃었다. 그건 우리 회사 업무 중 하나일 뿐이야. 내 개인 사업이 아니라 난 그저 월급쟁이일 뿐이고 결정권도 없어. 한참을 뚫어지게 청강을 바라보던 강진우는 마침내 손을 놓았다. 그러곤 말했다. 훈련받은 유인원 2000마리, 훈련 안 받은 유인원은 5000마리. 그 정도로 준비해줘. 목을 주무르던 청강은 깜짝 놀라 소리쳤다. 뭐? 훈련 안 받은 유인원을 그렇게 많이? 그건 황무지 개척용으로 쓰는 건데 딱히 쓸모도 없고 무엇보다 식비가 사람의 5배라고. 그 수에 맞는 초대형 식량 합성기까지 있어야 하고 그 전력량 진짜 천문학적이야. 강진우는 무심하게 말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하고. 어차피 중주성으로 보내면 되니까. 식량 제조기도 같이 포함해서 견적 내. 지금 바로 결제할게. 그는 우주 카드 단말기를 꺼냈다. 지난번 오드성에서 로봇 부품을 사며 군인용 카드도 최신 버전으로 바꿔놨던 참이었다. 청강은 허탈하게 한숨을 쉬며 강진우를 바라봤다. 이 녀석. 결국 유인원들이 장난감이나 사냥감이 되는 현실이 너무 괴로워서 그들을 보호하려고 이런 결정을 내린 거구나. 그는 마음속으로 외치고 싶었다. 하지만 너 하나로 바꿀 수 있는 건 극히 일부야. 지금도 수없이 많은 유인원들이 포로처럼, 애완동물처럼, 심지어 총알바지로 살고 있다고. 그러나 그는 청강이라는 역할에 갇힌 채 그 말을 꺼낼 수 없었다. 결국 마음속으로만 중얼거렸다. 유인원을 구하려면 정말로 우주를 통일해야만 해. 그것도 강진우 같은 놈이 통일해야 가능성이 있지? 다른 놈들은 전부 유인원 학살 게임에 미쳐있는 놈들이니까. 결국 청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어. 운송비는 내가 낼게. 헤헤, 고맙다. 강진우는 감사 인사를 하며 바로 돈을 이체했다. 그는 대형 식량 제조기 하나 값만 해도 청강이 말한 가격보다 훨씬 비싸다는 걸 알고 있었다. 청강은 문득 떠오른 생각에 말을 덧붙였다. 근데 너 지금 영지가 너무 작잖아. 그 수의 유인원을 어떻게 수용할 생각이야? 그리고 강씨 가문이 가만히 있을까? 유인원 수천 마리를 들여온다 하면 분명 시비 걸 텐데. 강진우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지금은 작지만 곧 넓어질 거야. 그리고 강씨 가문이 뭐랬더라? 강영지는 자율적으로 개발하라고 규정했잖아. 그럼 내 영지의 인구 늘리는 것도 내 맘이지. 청강은 잠시 생각하다가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그럼 그 병사용 유인원들을 전투함 탑승용으로 업그레이드 해줄까? 그러면 유인원이 도착하는 동시에 전투함 전력도 바로 확장할 수 있어. 잘만 하면 강씨 가문 전체 전투함보다 더 많아질지도 몰라. 강진우는 그 속뜻을 곧바로 알아채고 신나게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얼굴을 마주보며 해에 굽고 있었다. 그 순간 통신이 울렸다. 주공님, 가주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주공님과 공급업자를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하십니다. 강진우는 청강을 힐끔 쳐다보며 머리를 극적였다. 아, 가주님이 직접 오신다고? 나한테 뭔 꿍꿍이가 있는 건가? 또 안 나갈 수도 없고 말이지.
그는 투덜거리며 밖으로 걸어나갔다. 뒤를 따르던 청강은 웃으며 말했다. 헤헤, 분명 전투함을 다른 데선 못 구했으니까 내게 사러 오신 거겠지.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운석호의 출입구를 나섰다.